저희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슬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죠. F-22 랩터를 비롯해서 한 230여 대가 넘는 항공전력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이죠.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관이 한일 핵무장은 중국 러시아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번에 230여 대면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훈련 핵심적인 의미를 보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F-22 스텔스 전투기가요. 북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조용히 북한 안에 평양 안에 들어가서 김정은 집무실을 그냥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훈련한 5일 동안은 바깥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막 5일 동안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F-22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타격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훈련도 그렇고요.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관이 세미나에서 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 최고위원님께서는. 근데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너무 미국 정부한테 자꾸 이야기,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다가는 한미 간의 간격만 벌어진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메스터 부장관이 핵무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핵무장 자체를 언급했다는 거,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한반도에서 이른바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움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 압박이죠.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경제 제재할 수단도 다 떨어졌고, 중국만 남아있는 건데, 예를 들어 원유 봉쇄하는 거라든지, 근데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사실은 경제 제재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국도 지난번에 특사 보내는데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오고요. 특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미사일 쏘고요.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시진핑을 정면에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주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사실은 폐쇄 경제가 아니고 중국의 엄청난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보다 대외 의존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고 경제 봉쇄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 무너집니다. 때문에 근데 또 무너지고 또 중국 입장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이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겠다. 세게 좀 압박을 하자. 근데 문제는 한국이 말리잖아요.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중국 가서 원유 봉쇄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사드 배치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완전히 시진핑한테 아부하는 조공정치만 하고 왔거든요. 정말 노골적으로 시진핑 찬양만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간 거잖아요, 여당 대표면. 그거 보면, 한국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는데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송영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해상 봉쇄를 놓고서 정부 의견과 다른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해상 봉쇄하면 동해하고 서해잖아요. 동해는 일본이 협력할 거기 때문에 봉쇄가 되더라도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협력을 해야만 봉쇄가 되는데, 현재 중국 입장을 보면 협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봉쇄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 봉쇄하고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PSI로 해가지고 해상 차단에는 이게 국제적인 공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실제로 해외 무역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 봉쇄까지 되면 몰라도 예를 들어 중국이 협력을 해서 서해까지 배 못 다니게 한다, 북한 배는. 그러면은 북한이 비행기나 기차로 다니겠죠. 그러니까 무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상 봉쇄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거니와 중국이 마지못해 신용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비행기나 기차를 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남북 간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어디 사이에서든 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상 ICBM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정부는 ICBM급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눈뜬 소경처럼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레드라인 넘는다고 한국 정부가 밝혀버리면 이제 대화는 포기한다 돼서 레드라인을 넘어도 못 넘는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물론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중도보수 대통령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 협의체 출범을 시켰지만 사실 국민의당 내부 기류가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당, 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가. 야당을, 한국당을 이대로 둬서는 맨날 싸움만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서 야당 교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을,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하고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근데 국민의당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당이 빨리 좀 자체 내부 싸움 좀 수습을 하고
입장 정리를 하기를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 결단을 내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근데 결단은 바른정당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당과의 통합 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네 다수파는 중도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 대통합을 추진하고 일부 소수만 이제 한국당 통합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한국당하고는 진전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의원들이 또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겁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보수대 통합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대 통합은 없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산문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앞문도 아니고 뒷문도 아니고 산문인데.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를 비판을 했는데 본인이나 좀 개구멍 정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국 이제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대구에 지역구 하나 지금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랑의 대표 또 본인 이야기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면은 어려운 험지에서 승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나 개구멍 정치 좀 하지 마라. 양지에 개구멍 어디 찾아가지고 자리 한 자리 하려고 대표가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 내에서도 입지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내에서도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이거 법정 처리 시한 넘겼는데, 이거 이제 여당은 야권의 발목 잡기다. 근데 이게 역풍이 분명히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풍이 불면은 어느 쪽으로 분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생각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최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그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 임금 보조를 할 것이냐 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료는 더 줄 수 있지만 임금 문제는 정부가 직접 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증원인데 지금 공무원 줄여야 될 판에 어떻게 공무원 자꾸 늘리자고 하냐 이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쯤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공무원 문제는 결국은 숫자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임금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묘수를 한번 찾아봐야죠. 정치판에 항상 해법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주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사실은 폐쇄 경제가 아니고 중국의 엄청난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보다 대외 의존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이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고 경제 봉쇄한다 그러면 북한 경제 무너집니다. 때문에 근데 또 무너지고 또 중국 입장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이 우리가 좀 고통을 감수하겠다. 세게 좀 압박을 하자. 근데 문제는 한국이 말리잖아요. 저희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슬런트 에이스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죠. F-22 랩터를 비롯해서 한 230여 대가 넘는 항공 전력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이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핵무장은 중국 러시아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시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번에 230여 대면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국 정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너무 미국 정부한테 자꾸 이야기,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다가는 한미 간의 간격만 벌어진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맥메스터 보좌관이 핵무장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핵무장 자체를 언급했다는 거,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한반도에서 이른바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움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훈련 핵심적인 의미를 보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F-22 스텔스 전투기가요. 북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조용히 북한 안에 평양 안에 들어가서 김정은 집무실을 그냥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훈련한 5일 동안은 바깥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5일 동안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F-22 날라와가지고 자기를 타격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훈련도 그렇고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세미나에서 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 최고위원님께서는. 근데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국 압박이죠.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경제 제재할 수단도 다 떨어졌고, 중국만 남아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원유 봉쇄하는 거라든지. 근데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사실은 경제 제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국도 지난번에 특사 보냈는데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오고요. 특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미사일 쏘고요. 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김정은이 시진핑을 정면에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웃음거리가